프로핏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프로핏 액션 뭐였죠? 소통, 남, 여, 소득원 다양화, 통장 분리, 남의 돈 활용, 여유, 이렇게 네 가지였죠. 이 중에 소득원 다양화에 대해서 우선은 도입 개념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눈 있는 것처럼 그냥 느껴보시자고요. 네, 소득원 다양화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업가이지만 결국은 사람이고, 우리 사람으로서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이 삶의 질에 또 필수적인 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사람. 그래서 사람, 사업, 돈.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먼저 있고요. 사업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과를 내면서 마지막으로 돈은 들어온다. 근데 이 돈이 다시 사업을 키우고 사람을 키운다. 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많은 성공했다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들을 사실 표현 방식에 다를 뿐이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돈, 그중에 돈, 프로핏 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소득원 다양화, 이런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적어도 어느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돈, 프로핏 액션의 소득원 다양화의 첫 번째 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리딩. 네, 바로 전체적인 사람의 삶의 구도에서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고 내가 비록 사업가라는 전제를 깔고 살고 있지만 사업은 돈을 위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일단은 적정의 경제활동 인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돈을 어디선가 꾸준히 벌어와야 되고요. 그걸 투자하고 불려서 좀 더 나은 노후, 그리고 더 큰 사업, 혹은 더 큰 소득 창출,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은 돈을 버는 종잣돈의 역할을 해주는, 거기서 돈을 만들어내는 종잣돈 벌이용이냐, 혹은 종잣돈을 투입해서 그걸 불리는 용도냐, 혹은 노후 대비한 보험의 성격이냐, 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모두 차지를 하고는 있겠죠. 하지만 당장 나의 현재 입장에서는 종잣돈 모으는 용도로 사업을 내가 활용할 것이냐, 종잣돈은 다른 데서 벌어와서 벌었고 이미 사업은 그걸 불리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여러분들 보셨죠? 거기 보면 4분면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영역, 부자가 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구분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하죠. 부자가 될 수 있는 영역은 사업가 또는 투자자. 그런데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로만 살겠다 하면 절대 부자는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원 다양화는 이 투자자 혹은 사업가, 이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업은 투자자와 사업가로 분류한 것처럼 사업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성공 수단이다? 이건 멍청한 짓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와 사업을, 사실 저는 이것도 한 덩어리로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에도 결국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 거냐의 선택의 사항이라는 거죠. 나는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부동산, 주식, 그리고 금, 에너지, 원자재, 선물, 채권, 투자할 곳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미술, 저작권 투자도 가능하고요. 저는 그쪽에도 지금 관심을 좀 가져보고 검토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어느 정도 사업을 즐기는 분들은 주식 뭐 꼭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미술품 투자로도 많이 넘어가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 혹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들을 거래하면서 또 돈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건 돈 벌기 위한 목적과 그런 행위 자체의 즐거움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업은 그런 개념처럼 내가 나의 재무 포트폴리오를 그리는 데 있어서 삶 전체에서 사업은 그 중에 일부를 담당한다. 그 일부는
재산권, 저작권, 영업권, 채권, 뭐 권자가 다 붙는군요. 이런 거에 투자하는 방식처럼 사업도 사업이 꼭 영업권일 수도 있죠. 하나의 일부로서 투자하는 목적이다. 사업은 내 삶의 전체 사이클에서 하나의 투자 수단이다. 그래서 사업에 매몰되지 말자고 하는 건 이 투자 수단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거에만 몰빵하면 나머지 기회를 잃게 되고요. 너무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하고요. 여기서 손해가 나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으면 망가진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정보를 전하는 토니 로빈스는 올 웨더 전략 혹은 올 시즌 전략이라고 해서 주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 비교적 안전한 주식, 아주 위험한 주식, 그리고 채권도 몇 가지 유형,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주식이 막 오를 때 채권은 보통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는 수익이 보이고 채권은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주식이 치고 올라가 주기 때문에 성장한다. 근데 경제 위기가 오고 위험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지만 채권은 올라가죠, 보통. 그걸로 버텨준다. 한국 사람은 주로 미국 같은 해외에 투자하려고 하면 여기에 환율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식이나 펀드를 다양한 회사에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서로 성격이 완전 다른 상품에 넣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포트폴리오 분배, 위험을 분배한, 리스크 해칭했다고 하는 게 진정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금융자산 중심으로만 얘기를 했고요. 비금융자산인 부동산, 혹은 우리의 사업, 이것도 역시 거기 포함할 수 있고요. 미술품 투자, 저작권 투자, 그것도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사업에 있어서 사업체 자체도, 나의 사업도 곧 영업권이라고 보고 그걸 하나도 투자 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가장 잘 아는 곳에만 투자해라.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이 1번 투자처가 돼야 할 것이고요. 또 내가 부동산 혹은 경매, 금 이런 거에 잘 안다. 그러면 그 중에 또 내가 잘 아는 쪽에 투자하시고요. 그게 메인이 되고 이걸 해치하기 위해서 잘 모르지만 또 공부하고 전문가 조언을 얻어서 추가로 투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줄기였고요. 두 번째 줄기는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영업권적인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사업가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업에 투자했다라고 보고 내 사업체가 꼭 하나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잘 나가는 사업가들은요, 사업체가 여러 개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자회사가 여러 개죠. 계열사가 여러 개죠. 이미 다양한 분야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셈이고요. 거기에다 사장들을 배치를 해놨죠. 네. 근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 사업가들은 하나의 사업체에서 다각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보통 여러 개 사업에 대표이사로 하든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주주 혹은 참여 전문가로서 여러 개 사업에 발을 걸쳐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컨설팅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운영한 제 회사가 있고요. 전혀 이것과 성격이 전혀 다른 나무병원이라는 회사도 저희 회사로 제가 대표이사로 있어요. 두 개는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의 영향을 전혀 서로가 같이 받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제 예상에도 정말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경기가 올스톱되는 이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도 연관을 서로 주고받기에 아주 개연성이 낮다. 이것도 올 웨더 전략인 거죠. 네. 그리고요, 또, 소득원 다양화의 관점에서 사업을 크게 두 개 꼭지, 그리고 이 사업체, 컨설팅이라는 사업 안에서도 저는 또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그리고 제가 컨설팅하는 영역 이외에 좀 더 규모 있고 다른 영역의 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 회사보다 훨씬 큰 규모의 회사도 협력을 하고 있어요. 협업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굵직굵직한 일은 거기서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혀 영업하지 않아도 실제 영업이 이루어져서 저에게 일감이 만들어져 오는 또 좋은 협업체가 생겼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또 만들어 오는 별도의 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강의라든가 제가 책 쓴 게 있어요. 뭐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거기서의 소소하게 인쇄도 들어오고 있고요. 책을 쓰기는 4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저한테 효자 노릇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권은 그냥 쏠쏠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수익이 들어오거나 혹은 제가 명함용으로 쓰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학 강의를 제가 과거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이때는 대학에서 교재로 썼기 때문에 훨씬 더 또 대학 강의하면서 수입과 이 교재 수입이 같이 들어오는 또 혜택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평가위원 같은 걸 하면서 적지 않게 괜찮은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이 평가위원 이런 것 하는 이유는 이것 자체가 적극적으로 하면 이것도 꽤 괜찮은 수입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저희 시야를 계속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소득원 다양화의 케이스가 될 겁니다. 여기 플러스 저는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두 번째 줄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별도로 토지에 좀 투자해 놓은 게 있고 주식, 해외 주식, ETF 펀드, 인덱스 펀드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그쪽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게 미술품이나 저작권 중에 이제 스터디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서 좀 더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사업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역시 사업에만 몰빵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처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랜드 출신이신 그 슬리피 바인더 만드신 그 강규형 대표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관련된 책 50권, 100권을 읽었고 뭐 관련된 강의도 듣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수준까지 지식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직접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도 내가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확실하게 일 맡기고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도 부동산에 관심 있다고 하면 특히 경매에 관심 있다. 요즘엔 좀 위험하지만 갭 투자가 관심 있다. 뭐 한다고 하면 그 분야의 책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내가 일단 전문가 수준이 올라온 다음에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서 투자하시는 방법들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